네, 대전의 딸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야, 다음 주가 이제 슈퍼 위크가 되는데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 탄핵안 이게 결정되는데 10시에. 근데 이게 문제가 뭐 기각 아니면 각하될 걸로 봐지는데 기각 경우 각하될 경우 이게 또 판이 달라진다면서요. 일단은 그 대행으로서, 네. 최상목이 대행으로서 했던 뭐 대표적인 행위 중에 그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의 효력을 음. 어떻게 봐야 하느냐, 뭐 음. 이런 헌법적, 법률적 쟁점이 또 새롭게, 문제 제기가 될 겁니다. 네. 허.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 어떻게 변호사님 보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한덕수 총리 인용은. 뭐 학계도 그렇고 언론과 뭐 법조계 뭐 예. 모든 분들이 아무도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네네.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기각이냐 각하냐인데 문제가 네. 되는 거는 기각이면 이제 깔끔하죠. 그렇죠. 네. 기각이면 이제 돌아와서 네.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글쎄, 그러니까 네. 기각이면 그 뭐 대통령 탄핵은 사실은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줄탄핵 이런 것들 국정 마비시킨 부분들을 네. 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사후적으로 또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했고, 그게 또 지금 8대0 기각인데 또 이번에, 한덕수 총리 건까지 기각이 돼버리면, 네. 뭐, 그 대통령께서 계엄령 선포한 이유가 뭐 입증이 되는 거죠. 타당하다고. 그렇죠. 네. 네네네. 그래서 뭐 불리할 건 없고 전혀 음. 대통령께는 힘이 당연히 될 텐데, 네. 그보다 이제 그 총리를 탄핵한 행위 자체가 네. 이제 여러 법률적 헌법적 분쟁거리를 이제 만들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석으로 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하고 같은 조건이 돼야 되면 200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그냥 우원식이가 그냥 200석도 안 되는데 150 몇 석인가? 161로다가 이게 통과시켰잖아요. 의결 네, 정족수가 161석이었단 말이에요. 자, 네, 네.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면은 그래서 각하를 시킬 경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야, 안 되겠다. 각하다. 이럴 경우는 최상목이 자격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서 최상목이가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은 헌법재판소 임명이 무효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우리는 보여지거든요. 그게 심플한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근데 그렇게 하자니 굉장히 스텝이 꼬이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지네들이 아, 네, 왜냐하면 심지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하.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텝이 꼬여요, 앞뒤가 안 예, 맞고. 예. 네네네.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예. 각하를 혹시 하더라도 예. 뭔가 궤변을 많이 써서 낼 거예요. 아. 궤변을 많이 써서 그 각하가 뭐 단순히 그 뭐 예를 들면 탄핵 소추의 어떤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의결 정족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각하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아하.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이에 최상목 대행이 직무정지 기간에 한덕수 총리 직무정지 기간에 했던 최상목 대행의 법률 행위가 네. 무효로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아. 이런 식의 그냥 선언적인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써서 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예. 크고요. 예. 뭐 혹은 더 나아가서 좀 이제 제가 이 부분 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예. 그
탄핵 각하가 되더라도 이제 뭐 직무 정지 상태는 사실상 유지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총리의 어떤 권한이나 뭐 총리의 뭐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나 권한이 소급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 장래를 향해서만 직무 복귀의 효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간에 했던 최강목 행위의 타당성을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때는. 지네들이 스텝이 꼬였기 때문에. 네, 그럼 근데 이제 그 법률적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뭐라고 써서 낼지 궁금한데 예를 들면 함부로 써서 내잖아요. 네. 함부로 써서 내면 예전에 서부지법에서 제일 먼저 구속영장 발부했던 그 이순영 판사가 네. 영장 발부하면서 다만 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서 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그 법의 해석 권한만 있는 법관이 사실상 입법을 하고 법을 창설하고 법의 효력의 범위를 정해준 일이어서 네.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행위가 위헌적인지 권한을 넘어섰는지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판단할 권한밖에 없는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그 직무정지의 효력이 장래요만 있다, 뭐 소급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렇게 결정례가 없거든요. 이게 없는 것을 법도 없는데 명시적인 법도 없는데 약간 창설하는 느낌의 이상한 궤변을 설치한다면 판결 이후로 결정 이후로 설치한다면 이것 또한 이순영과 같은 논란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텝 꼬이는 거를 논란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각하보다는 기각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네요. 네, 현재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네요. 네. 탄핵 각하면 입국컷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각하되면은 적법 요건을 다시 갖춰서 탄핵 소추를 다시 하면 되니까 오히려 민주당은 더 좋아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각되면은 이유를 명시해서 이게 뭐 위법하지 않다. 그 한덕수 총리의 타당성을 확인을 제대로 시켜주는 거라서 일사부재리에 따라서 탄핵 소추를 같은 이유로 또 못하지만 각하는 적법 요건만 다시 이렇게 그 충족시켜가지고 다시 하면 된다, 또 하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위험성이 있다. 라고 오히려 민주당한테 좋아 막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탄핵 각하되는 것 자체가 무리한 탄핵이고 사실상 그 책임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정치적인 상황 판단을 해서 제가 볼 때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기각. 자, 그걸 또 윤 대통령 사건에 대입을 시키면 거기도 이제 기각이냐 각하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각하가 될 경우 저들이 또 노린다는 게 조금 전에 김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 각하되면은 윤 대통령 다시 청구할까요, 저놈들이? 뭐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탄핵 소추를 아마 대통령 임기 내내 할 거고요. 그렇지만 3분의 2 요건 충족을 못하겠죠. 이제 이런 미친 국힘 의원들이 또 생길까요? 아니 근데 한파들이 한뚜껑 파들이 또 뭐 있기 때문에 한 10명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또 지네들이 캐스팅 보트다 어쩌다 이 주접을 떨면 또 어떻게 될지 뭐 참나 배신자들이 드글거리기 때문에 우리는 각하되면 깔끔하게 끝나는 줄 아는데 요거 각하돼도 또 꿈틀꿈틀 노리는 세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참 아주 대단한 놈들이야. 하여튼 기각돼도 다른 사유 갖다 붙여서 다 기각돼도 또 할 수 있어요. 저놈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계엄령 선포 갖고 했잖아요. 다른 사유 갖다 붙여서 하려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어요. 탄핵 각하든 기각이든 하면 안 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오히려 이제 그 헌법재판관들 스스로한테는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그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결정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예. 개개인의 의견들이 뭐 소수 의견, 뭐 반대 의견, 뭐 별개 의견, 보충 의견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네, 이거 교과서에 계속 나올 텐데 음.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예. 네, 그래서 기각 의견을 할지 각하 의견을 할지 이거는 본인들 법률가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써야 되는 예. 문제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아, 이재명한테 매수가 됐네, 뭐 민주당 편이네, 좌빨이네, 우리법연구회네, 뭐 보수 재판관이네, 모르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좀 사람들을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의 또 다른 이제 입장을 보면 뭐 그냥 아무 자존심도 없는 사람들, 문영배처럼 뭐 커뮤니티 활동하고 독서록 쓰는 뭐 그런 웰빙 뭐 적당히 하는 재판관님도 계시겠지만 그 예를 들면 뭐 김복형 재판관님이나 정영식 재판관님이나 이렇게 판결문에 본인의 이름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그 한마디 한마디 한 문장 한 문장 공들여서 이거 이렇게 다 기록이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관으로서의 어떤 그 자존심을 지키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 네. 당연한 건데 그거. 참. 네, 그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법복을 입혀주는 건데, 저는 뭐 저쪽 좌편향이라고 불리는 재판관들 중에서도 뭐 하다못해 정계선까지도 신중하게 생각을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게 뭐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자, 법관으로서 해야죠. 그럴 경우 우리 입장에서 우리 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각하가 되는 게 유리해요? 기각되는 게 유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각하가 유리한 게 아니라 각하였으면 좋겠어요. 예, 왜요? 네, 왜냐면 일단은 본안 판단을 이제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재판관들이 자세히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전부 같이 각하를 하면. 예. 네, 그렇게 하면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아, 8대0 각하. 예. 네, 뭐가 옳고 그르네, 뭐가 어떠네 이런 것들을 쓰는 게 그분들도 재판관들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후폭풍도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홍장원 진술을 어떤 사람은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그걸 전제로 인용 판단을 할 수 있고 어떤 재판관은 홍장원의 그 암호 같은 그런 것들은 오염된 거다, 말도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 증거 판단을 하나하나 설치를 하게 되면 사후에 감당할 게 너무 커져요. 그리고 그 자체가 형사재판에서도 되게 쓸데없이 쟁점으로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형사재판은 깔끔하게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 판단하는 게 대통령한테도 좋지만 그게 형사재판 고유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한 탄핵 심판의 결정이 나온 그 문장들이 형사재판을 기속하진 않거든요. 기속력이 막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내용을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탄핵 기각 의견, 인용 의견이 막 나뉘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증거 판단을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고 막 이런 게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형사재판에서도 참으로 난감해지고 국민들은 통합이 안 됩니다. 왜냐 의견이 나뉘는 순간 이걸 가지고 언론 보도가 이제 JTBC랑 이제 조중동 다 나뉘어가지고 각자 해석하고 각자 학계도 각자 나눠질 거거든요. 국민이 딱 또 절반으로 완전히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는 간단합니다. 이거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짓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하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죄를 뺀 것은 중대한 탄핵 사유, 소추 사유를 자기들이 스스로 뺀 것이기 때문에 적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냥 각하해라 라고 판단하는 게 헌법재판소도 괜찮고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괜찮고 민주당은 한장할 일이긴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분석해 주셨네요.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잘못하다간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소수 의견이 뭐 주저리 쓰거나 이게 법의 해석에 따라 그 판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 더 거센 후폭풍으로 갈 수 있는데 8대0 각하 해야 그나마 그래도 민주당 놈들은 또 무슨 뭐 딴 걸 걸고 뭐 난리를 치겠지만 그래도 그게 아니면 복잡해진다 이런 거네요. 한덕수 총리과하고 맞물려 있어서 이 한덕수 총리 각하 기각에 따라 또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헌재가 처음부터 절차라든가 이런 걸 깔끔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헌재가 이상하게 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스텝이 꼬여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국회 의결 정족수 못 채운 우원식 그놈이야 원래 그런 놈이니까 이제 그렇게 됐지만 그걸 갖다가 그때 깔끔하게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안 된다 각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때서부터 스텝이 꼬여가지고 조한창 정계선이가 최상무의 자격 없는 사람이 뒤로 넣어서 하고 또 스텝이 꼬이고 또 절차 뭐 이상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증거들이 오염된 게 막 나오고 이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왕 꼬인 거 확 잘라야 됩니다. 쾌도남마 현재 8분 그렇지 않으면 헌법 교과서에 작살나고 역사에 작살나고 지금 살아있는 국민들한테 작살나고 가족들한테 작살나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